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예요. 손주 웃음에 살고 며느리 눈치에 죽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아마 저처럼 가족이니까 참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시겠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주문이 되는지 이제 말해보려 합니다. 아침 7시, 주방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전기밥솥의 증기와 프라이팬에 기름 튀는 소리가 섞여 뿌연 공기를 만들었어요. 서연이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저는 할인이의 유치원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그녀는 늘 그 말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엔 감사보다 의무가 묻어 있었죠. 문이 닫히면 집안에 조용한 진공이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허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손주 할인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 때마다 가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허리가 쑤셔도 무릎이 비명을 질러도 괜찮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제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만을 모르더군요. 허리가 서서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찌릿하고 전기가 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럴 시간도,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힘든데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저녁이면 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할인이 오늘은 잘 놀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짧게 웃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공허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진심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입은 며느리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 옆에 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진 속에서도 나는 배경이었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할인이를 업어야 했죠. 작은 등에 묵직한 사랑을 지고 걸었습니다. 우산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 아기를 감싸며 비를 뚫었습니다. 그때 이웃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은 복 받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말끝에서 식은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이렇게 서늘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였어요. 밤마다 파스 냄새로 가득한 방에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게 도리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이 뚝뚝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전이었죠. 할인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문턱에서 넘어졌습니다. 순간 본능처럼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뚝! 등에서 나는 소리, 그게 끝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더듬어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어머니. 조금 있다 전화드릴게요. 그 조금 있다는 말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불 꺼진 거실에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통증을 버텼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필요할 땐 찾고 불편하면 모른 척하는 가족.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엔 물먹은 세상이 번들거렸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비참했지만 이상하게 눈빛이 낯설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날 이후 세탁기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그 통증 속에서 처음으로 조용한 자유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다.
그 생각을 한순간 어딘가에서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비로소 내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세상은 제가 그때 들었던 한마디로 뒤집히게 될 겁니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죠. 진단명은 허리디스크 의심. 의사는 쉬라고 했다. 물리치료, 약 복용, 무거운 것 금지. 처방전을 들고 동네 약국에 섰다. 약사 여자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허리는 한 번 오면 오래 가세요. 물이 절대 금지예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올려두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세탁기는 멈춰 있었다. 싱크대에는 접시가 쌓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저녁 무렵 민수가 들어왔다. 넥타이가 구겨져 있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쉬라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말을 꺼냈다. 할인이는 오늘 내가 좀 봐. 그가 잠깐 머뭇거렸다. 오늘 야근일지도 몰라요. 서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식탁 위 반찬통이 그대로였다. 사람은 있었고 밥은 식었다. 말은 적었다. 서연이는 숟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할인이 유치원 등원만 챙겨주실 수 있죠? 내일은 힘들겠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카톡 가족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부터 치료받는다. 당분간 손주는 못 본다. 읽음 표시가 줄줄이 올라왔다. 답장은 늦었다. 물리치료실은 복도 끝이었다. 따뜻한 찜질, 전기자극. 사람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나도 조용히 숨을 맞췄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내 마음도 조금 평평해졌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흩뿌렸다. 버스를 탈까, 택시를 잡을까. 잠깐 망설이는 사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갈게요. 저녁은 사갈게요. 그래. 짧은 대답. 길어진 숨. 집 앞에 도착하니 유모차가 서 있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표정은 바빴다. 어머니, 회의가 길어져서요. 할인이만 잠깐. 며느리는 말을 흐렸다. 아니, 오늘은 안 된다. 서연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구청복지과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신청. 대기 가능. 비용. 서류. 복잡했지만 길은 있었다. 전화번호를 적었다. 김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야, 아이돌봄이란 게 있네. 있지. 그거 쓰게 해야지. 내가 왜 다 하니? 영자는 단호했다. 민수한테도 말해. 신청하라고. 이틀 뒤 민수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 볼펜과 메모지를 올렸다. 엄마가 쉬어야 해. 아이돌봄 신청해. 시간제라도. 민수는 눈을 내렸다. 회사가 요즘 좀 힘들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해야 해.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신청하면 바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서요. 그럼 되는 날까진 내가 쉬어. 서연이는 말을 닫았다. 아들의 눈이 바빴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컸다. 그날 이후 나는 움직임을 줄였다. 빨래는 건조대에 그대로. 설거지는 저녁에 한 번. 바닥 청소는 사흘에 한 번. 집은 금세 티가 났다. 사람은 티가 나는 공간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서연이는 말이 적어졌고 민수는 더 자주 밖을 보았다. 주말에 김영자가 찾아왔다. 과일을 들고. 내가 왜 이 꼴이 됐니? 영자는 툭툭 말하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리를 세우고. 너 숨 쉬어야 살아. 알아. 알면 해.
말로만 말고. 그날 밤 가족방에 다시 메시지가 올라왔다.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하루만. 민수였다. 나는 답을 쓰다 지웠다. 하루만은 대개 계속이 된다. 대신 짧게 적었다. 미안. 치료 우선. 식탁 위에 처방전 사본을 올려두었다. 누구든 보라고.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이가 현관에서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제가 혹시 반찬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봤다. 냉장고 문을 쥔 손. 반찬 가게가 있어. 포장 잘해줘. 네. 짧은 대답. 고개가 아주 조금 숙여졌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한숨이 아니었다. 숨이었다. 조금 길고 조금 굵은 숨. 밤이 깊어지자 생각이 선명해졌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날짜를 썼다. 통증 정도. 치료 일정. 가족 대화의 요점. 짧은 기록.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문장들. 펼쳐둔 공책 위로 휴대폰이 떨렸다. 민수였다. 엄마, 미안. 내가 더 신경 쓸게. 응. 내일 회사 끝나고 같이 얘기하자. 그래. 전화를 끊고 불을 껐다. 방 안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고요 속에서 생각이 하나 자리 잡았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그 생각이 이불처럼 등을 덮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알았다. 문제는 아프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픈데도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내가 나를 살리기로 했다. 월요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길었다. 치료 가는 길, 우산대가 손바닥을 눌렀다.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전기치료를 받았다. 작은 파동이 근육을 흔들었다. 생각도 따라 흔들렸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내가 할인이 데려올게. 그래. 짧은 고마움. 긴 불안. 오후 3시. 현관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어머니, 급한 미팅이 생겼어요. 할인이 잠깐만. 며느리였다. 나는 이미 답을 정해두었다. 미안. 오늘은 안 돼. 허리 치료했다. 메시지 창에 마침표가 길게 떴다. 그 뒤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정말 잠깐만요. 30분이면 돼요. 병원 다녀왔다. 누우려 한다. 그 뒤에 낮은 한숨. 네, 알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가 문을 열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 엄마, 오늘 고생하셨어요. 응. 할인이는? 서연이가 데려올 거예요. 저녁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할인이가 먼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나는 허리를 조심스레 굽혀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 무게. 놓을 때 심장이 잠깐 떨렸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국은 식어갔다. 숟가락질 소리만 컸다. 민수가 기침을 했다. 엄마, 다음 주부터 아이돌봄 신청하기로 했어. 그래. 서연이가 말을 받았다. 댁이라 바로 안 될 수도 있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안 되면 내가 쉬어.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다. 저도 회사의 사람이에요. 쉬면 팀이 무너져요. 나도 사람이야.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연이가 컵을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가 컸다. 며느리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린 적 없어요. 아들이 만류하려 손을 들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죠. 말이 방 가운데 떨어졌다. 투명한 잔 조각처럼. 민수가 얼른 말을 덧댔다. 서연아, 그건. 나는 손을 들어 세웠다. 숨을 들이켰다. 내려놓았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게. 지금 한 말, 다시 말해봐.
서연이는 시선을 피했다. 손끝이 유리컵을 문질렀다. 죄송해요. 말이 좀 세게 나갔네요. 아니, 다시 말해보라고. 조금의 침묵.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잖아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허리가 순간 욱신했다. 통증과 말이 겹쳤다. 그래, 내 선택이었지. 손주 보겠다고. 하지만 내 말대로라면 내 아이도 내 선택이지. 민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방법을. 나는 손을 내려 단호히 막았다. 방법은 있어. 사람 쓰면 돼. 돈 들면 너희가 내. 말이 나를 세웠다. 말이 나를 지탱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았다. 창밖 비가 얇아졌다. 공책을 펼쳤다. 오늘 날짜를 썼다. 며느리 발언 그건 어머니 책임이죠. 글씨가 흔들렸다. 손끝을 다잡았다. 다음 줄에 적었다. 내 결심 손주 돌봄 중단. 치료 최우선. 돌봄 신청 안내문. 필요 서류 진단서, 치료 확인서. 휴대폰에 메모를 추가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메신저에 링크를 보냈다. 아이돌봄 신청 링크. 전화번호. 비용 안내. 읽음. 답장 없음. 늦은 밤 김영자에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됐어? 말이 나왔어. 어떤? 그 말. 잠깐의 정적. 영자가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됐네. 이제 움직일 때다. 내일 구청 같이 가. 응. 전화를 끊고 등을 기대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통증과 통증 사이에 틈이 생겼다.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그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다. 다음 날의 그림이 어렴풋이 보였다. 구청 민원실, 번호표, 상담 창구, 서류를 내고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는 나. 작은 일. 하지만 내 쪽으로 한 발짝. 눈을 감았다. 말이 떠올랐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죠. 나는 마음속에서 그 말을 천천히 뒤집었다. 이제부터는 내 책임으로 나를 지키겠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멈췄다. 방 안이 더 또렷해졌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내일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대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길은 보였다. 작고 또렷한 길. 나를 살리는 길. 내가 집을 떠난 지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집안의 공기는 벌써 바뀌어 있었다. 세탁기는 멈췄고 냉장고는 묵직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들었다. 그 물맛이 묘하게 달고 차가웠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마음이 좀. 그래. 마음이 좀 뭐? 당황했대요. 나도 당황했어. 그날 내 허리가 끊어질 때 그 말에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 침묵이 내 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아이돌봄 신청하러 왔어요. 직원의 눈빛은 차분했다. 대기가 깁니다. 그래도 접수하셔야 해요. 서명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전류였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할인이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놀아요. 그 아이의 체온이 순식간에 내 허리까지 번졌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다시 내 과거를 눌렀다. 할인아, 할머니는 오늘은 쉬어야 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맑은 눈동자가 나를 찔렀다. 밤이 깊자 서연이 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준비된 얼굴이었다. 어머니, 내일 할인이 유치원 하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도와줄게. 며느리의 표정이 풀렸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시간엔 값이 있어. 오늘부터는 돈을 내. 며느리의 미간이 흔들렸다. 돈이라뇨, 가족인데. 그동안은 가족이라서 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라서 받아야겠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공기가 흔들렸다. 그 공기가 나를 지탱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공책을 폈다. 돌봄은 계약이다. 책에서 읽은 문장을 적었다. 그 밑에 새로 썼다. 사랑도 책임도 계약 위에 서야 무너지지 않는다. 바깥에서 비가 내렸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내 머리를 맑게 했다. 이제야 세상이 선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묶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의 주문이었으니까. 봄비가 유리창을 때리던 오후였다. 전화가 울렸다. 며느리였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어머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 할인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잠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래전 그 말을 떠올렸다. 그건 어머니 책임이죠.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서연아,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네. 이제 알겠니? 말은 칼이야. 한 번 휘두르면 되돌릴 수 없지. 서연은 울먹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단 말로 허리뼈는 안 붙는다. 하지만 배우면 된다. 내가 겪은 고통이 너한테 남길 게 있다면 그걸로 됐다. 며칠 뒤 며느리가 할인이 손을 잡고 찾아왔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따랐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데는 아픔이 필요하지. 나도 그랬어. 내 몸으로 배웠지.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엔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앉아서 서연이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이번엔 내가 부탁했으니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은 똑같아. 2시간. 비용은 내 목. 서연이의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깨달음의 온도였다. 아들이 조심스레 중재하려 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민수야, 이건 교육이야. 사람은 대가를 알아야 성숙해. 며느리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약속된 날. 서연이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다. 눈빛엔 이전의 오만함이 없었다. 아이를 인계받으며 나는 말했다. 이번엔 잘했어.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그날 했던 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잊지 마. 말의 무게는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그날 밤 집안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었다. 할인이가 내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할머니 도와드린대요. 나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쓸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창밖에는 봄비가 멎고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식탁 위 반찬 그릇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빛이 오래된 상처를 덮듯 따뜻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끝났구나.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참교육보다 더 강하다. 카메라가 멀어진다. 창가에는 바람 한 줄기, 그리고 새소리 하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며느리 책임이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